안녕하십니까. 여야 정치권이 혁신을 내걸고 변화를 모색하지만 개파 간 갈등으로 내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잠시 유시토론에서는 TJB 뉴스가 실시한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정치권과 충청권, 민심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임진모의 시대와 노래에서는 대전의 상징 목척교를 주제로 한 노래를 통해서 빛바랜 그 시절 대전 이야기를 만나봅니다. 뉴스 크리에이터 시선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뉴스 크리에이터 시선 첫 순서는 한 주간 뜨거웠던 뉴스를 콕 집어 소개합니다. 취재기자의 뉴스픽 보도국 조형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뉴스픽 오늘의 키워드는 어떤 겁니까? 네, 오늘의 키워드는 쉼표입니다. 쉼표요. 뭔가 좀 정적인 느낌이 드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쉼표 하면 뭐 정적인 이미지가 떠오르실 수도 있지만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에너지 넘치는 소식입니다. 사실 저희가 주말 아침에 매번 이제 어두운 사건 사고 소식들을 좀 주로 전달해드리다 그렇죠. 보니까 저희도 마음이 좀 무거운 게 있었는데 오늘 준비한 소식은 정말 편안하게 들으셔도 될 그런 내용 준비했습니다. 대전의 프로 구단 이제 한화 이글스 그리고 대전 하나시티즌에 대한 소식인데요. 두 팀이 모두 이번 시즌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한 시즌의 마침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다음 시즌을 위한 쉼표라는 의미에서 이번 키워드 선정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쉼표군요. 그런데 사실 한화 이글스는 그동안 성적이 별로 좋지 않았잖아요. 올해 성적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올해 10개 팀 가운데 9위로 시즌을 마감 지었습니다. 4년 연속 꼴찌라는 오명은 피했지만 좀 아쉬운 성적이었던 건 어쩔 수 없는데요. 시즌을 돌이켜보면 시즌 초반부터 외국인 선수들의 부진과 부상이 겹치면서 어려운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감독이 또 교체가 되는 경질되고 교체되는 그 과정을 겪으면서 또 잡음이 생기기도 했고요. 하지만 또 시즌 중반에는 저희가 이제 모두 다 기억하는 그 18년 만에 8연승. 그렇죠? 네, 18년 만에 그렇죠. 8연승을 또 하면서 저희가 한때 이제 가을 야구를 꿈꾸기도 했었는데 아쉽게도 뒷심 부족으로 최종 성적 자체는 그렇게 높이 올라가지는 못했습니다. 네. 정말 뭐 가을 야구 한때 꿈꿨죠. 근데 구단으로서는 뭐 침체기였지만 사실 그 개인별로 보면은 뭐 좋은 성과를 거둔 선수들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 시즌 정말 뭐 팀 성적은 아쉬웠을지 몰라도 정말 팬들의 가슴을 울렸던 그런 선수들이 있었는데요. 문동주 선수 그리고 노시환 선수입니다. 두 선수의 KBO 시상식 현장을 제가 이번 주 월요일에 다녀왔습니다. 정말 한화 팬들도 많이 현장 찾으셔서 또 선수들 응원하는 모습 볼 수 있었는데 문동주 선수가 신인상을 수상했고요. 노시환 선수가 타격 2관왕을 수상하면서 정말 뭐 한화 선수들이 뭐 조금 과장하자면 뭐 기분 좋게 표현하자면 정말 주인공이었다라고 할 정도로 기분 좋은 시상식 현장이었습니다. 네. 문동주 선수는 뭐 아시안 게임의 최고 스타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신인왕 그 많은 팬들이 기다려온 정말 반가운 소식인데요. 이 신인왕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좀 얘기 좀 들어볼까요? 그렇습니다. 이 신인상 이게 기록을 살펴보니까 한화 선수가 신인상을 받은 거는 2006년 류현진 선수 이후에 17년 만이더라고요. 그만큼 정말 이제 오랫동안 팬들이 기다려왔던 그런 순간이었는데 문동주 선수는 기아 타이거즈 윤영철 선수와 신인왕 경쟁을 펼쳤습니다. 네. 근데 득표율을 이제 살펴보니까 문동주 선수가 총 111표 중에서 85표. 그러니까 76%의 득표율로 압도적인 수상을 했습니다. 문동주 선수 이번 시즌 참 기억에 많이 남을 시즌일 것 같습니다. KBO 리그에서 처음으로 국내 투수로선 처음으로 160km라는 구속을 돌파하기도 했고 또 아시안 게임 등 국제 대회에서도 일선발로 활약하면서 금메달까지 또 아시안 게임에서 쟁취를 해냈죠. 내년 시즌 목표에 대한 이야기도 시상식 뒷이야기로 좀 많이 나왔는데 이 문동주 선수가 신인상을 받고 나서 포수인 최재훈 선수한테 축하 메시지가 왔다고 해요. 네.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같이 15승 한번 해보자라고 했더니 문동주 선수가 좋다. 다음 시즌 목표는 15승으로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그런 후일담도 들립니다. 또 MVP 이야기도 살짝 하자면 이번에 MVP를 받은 패디 선수와 시상식 끝나고 이제 둘이 이렇게 대화를 좀 했었는데
패디 선수가 문동주 선수한테 너도 MVP 받아야지 하니까 문동주 선수가 나도 언젠가는 꼭 MVP를 받겠다. 뭐 이런 식으로 앞으로의 포부도 굉장히 당차게 밝혔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제2의 유현진 선수가 될 것 같아요. 저희 기대죠. 네, 충분히 자질 있다고 보여지고 노시환 선수도 굉장히 좋은 성적을 냈잖아요. 특히 뭐 어떻게 보면은 타격 2관왕 뭐 대단한 겁니다. 예. 맞습니다. 노시환 선수 역시 타격 2관왕에 올랐습니다. 홈런과 타점 2관왕인데요. 네. 이 역시도 굉장히 역사적인 기록입니다. 일단 올 시즌 기록을 먼저 보면 타율이 2할 9푼 8리 그리고 31개 홈런 101타점을 기록을 했습니다. 프로 데뷔 5년 차 된 선수인데 드디어 좀 잠재력이 폭발했다. 하나가 기다려온 그렇죠. 젊은 거포가 탄생했다라고 평가가 나옵니다. 노시환 선수가 2000년생이더라고요. 2000년생이죠. 네. 네. 근데 23살 이하의 젊은 타자가 30개 이상의 홈런을 친 거는 2003년 김태균 선수 이후 20년 만이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정말 이번 시즌이 하나 이글스 팬들에게는 뭐 정말 기분 좋은 한 해다 이것만 해도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노시환 선수도 내년 시즌에는 홈런왕 놓치지 않겠다라는 포부 밝혔고 또 3할 타율에도 도전해서 3할 30홈런 100타점 이게 정말 이제 4번 타자 국가대표 4번 타자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는 기록인데 그 기록도 정조준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제2의 유현진, 제2의 김태균, 정말 가슴 벅찬 이 문동주, 노시환 선수 기대됩니다. 네, 한화의 또 내년 성적도 좀 기대가 되고요. 맞습니다. 자, 대전에 또 다른 팀이 있죠. 네, 대전 하나시티즌 얘기 좀 해볼까요? 맞습니다. 대전 하나시티즌이 이제 올해가 승격한 첫 해였습니다. 네. 8년 만에 K리그 1으로 복귀를 했는데 사실 시즌 시작 전에 평가가 그렇게 좋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선수단 두께가 좀 얇은 편이기도 하고 또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아주 뭐 큰 선수들, 대형 선수들의 영입도 별로 없었기 때문에 현실적인 목표는 잔류이지 않겠냐라는 평가가 나왔는데 예상을 뒤엎고 초반에 돌풍을 일으켰었죠. 그렇죠. 뭐 2위, 3위까지도 올라가면서 그리고 이렇게 초반에 승점을 쌓아둔 걸 바탕으로 해서 1차 목표였던 잔류는 일찌감치 달성을 했습니다. 네. 이번 시즌 기록을 살펴보면 12개 팀 가운데 8위로 시즌을 마무리했습니다. 상위 스플릿, 그러니까 상위 6개 팀이 올라갈 수 있는 상위 스플릿 진출은 실패를 하긴 했지만 어쨌든 굉장히 성공적인 첫 해를 보냈다, 승격 첫 해를 보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갓 승격한 팀이 정말 잔류에만 성공해도 이건 성공입니다. 맞습니다. 네. 근데 특히 외국인 선수들의 활약이 아주 굉장히 컸다고 하는데 주로 어떤 도움들이 있었습니까? 네, 좀 활약상을 살펴보면 우선은 하나시티즌이 이번에 이렇게 8위로 자리를 하면은 브라질 공격수 티아고 그리고 레안드로 이 두 선수의 활약이 굉장히 돋보였습니다. 대전 하나시티즌이 올 시즌 굉장히 화끈한 공격 축구를 선보였어요. 네. 그래서 한 골을 잃으면 두 골을 넣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임했다고들 하는데 이 화끈한 공격 축구의 선봉장에 쓴 게 이 용병 선수들, 외국인 선수들이었습니다. 특히 근데 이제 좀 아쉬운 점이 그러면 이 선수들이 이렇게 활약했는데 왜 8위에 머물렀냐라고 했을 때는 사실 부진한 수비가 조금 발목을 잡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와중에도 좀 빛이 났던 게 이창근 골키퍼였습니다. 이창근 골키퍼가 이번 시즌 리그 최다 선방 1위를 할 정도로 정말 부진한 수비 속에서도 정말 대전 하나시티즌의 실점을 최소화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수비수는 아니지만 저 황인범 선수가 계속 남아 있었으면 황금 세대를 구축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뭐 티아고하고 레안드로 공격력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근데 좋은 경기는 뭐 좋은 팬을 만든다는 말처럼 팬들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근데 정말 이번 시즌에 홈 관중들이 매번 꽉 들어찼다 이런 얘기도 들리던데. 맞습니다. 저희가 취재를 갈 때마다 정말 인상적이었던 게 대전 하나시티즌 팬들이 정말 경기장을 가득가득 메워주셨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저희가 원정 경기도 이제 가거나 하게 되면은 거기에도 이렇게 팬분들이 항상 많이 오셔서 열띤 응원을 펼쳐주셨다고 하는데요. 이게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홈 관중이 정말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네. 제가 데이터를 살펴보니까 올해 홈 18경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관중 수가 총 23만 4천여 명, 오. 경기당으로 따지면 1만 3천 명, 네. 13,000명이죠. 지난해에는 몇 명이었냐라고 했을 때는 지난해 홈 관중 수는 4만 5천여 명이었습니다. 네. 경기당으로 따지면 한 2천여 명이라고 그러면 하는데 몇 배가 한 는 6배 정도 6배? 뛰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만큼 정말 이 하나시티즌이 올 시즌 성공적인 또 한 해를 네. 보내는 데는 이 팬들의 열띤 응원이 정말 큰 역할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사실 이제 겨울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 이번 겨울 어떻게 보내는지 좀 살펴볼 부분과 또 내년 시즌 기대감 어떤 기대감이 있을까요? 네, 지금 뭐 시즌 경기는 쉬고 있지만 선수단은 쉬고 있지는 그렇죠. 않습니다. 짧은 개인 휴식을 취하면서도 또 부족한 부분을 돌이켜 보고 또 개인 담금질을 하고 있는데요. 내년 초에 두 팀 모두 해외 전지 훈련을 떠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이제 또 팀적으로도 본격적인 담금질을 좀 들어갈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번 또 겨울 하면 또 이적 시장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또 하나 예. 이글스는 또 안치홍 선수를 벌써 FA로 영입을 했고 또 SSG에서 김강민 선수를 또 드래프트로 데려오기도 하면서 전력을 보강하고 있고요. 또 계속해서 또 외부 FA 시장은 열려 있기 때문에 또 어떤 추가 영입이 있을지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하나 이글스 뭐 내년 또 가을 야구 또 정조준해서 또 매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시티즌 역시 이제 승격 첫 해 적응을 마쳤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시즌에는 정말 상위 스플릿, 상위 6개 팀에 포함이 되고 또 가능하다면 저희가 또 대전 하나 시티즌이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 나가는 네. 그런 모습까지도 정말 기대를 할 만큼 이번 겨울 또 어떻게 준비하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주로 저희가 이제 부정적인 소식을 전했는데 모처럼 어떻게 보면 좋은 소식을 전하게 돼서 기분이 좀 좋아지네요. 맞습니다. 네, 조영준 기자 앞으로도 또 좋은 소식 많이 전해주시고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